내가 단톡방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토요일 날 낮까지 작업을 못하면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상 하나 내가 컴퓨터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제 금요일 밤까지 보고가 안 된 사항은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본 거는 다음번에 이제 지금 뭐 늦게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니 성질까지 보고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몰아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얘기가 있었나? 오케이 뭐 이렇게 빈칸 그러니까 오늘 뭐 계속 10개씩밖에 안 나갔는데 뭐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조금 약간 오답이 약간 아직까지 많아요. 빈칸에 대한. 그래서 빈칸 오늘 숙제까지 진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아마 순서를 내가 10강을 내줬었는데 10강이랑 11강 순서 위치를 다음 주에 몰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위치를 가지고 하루에 몰아서 오늘은 이제 빈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오늘 그냥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도를 잡는 게 또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다 마무리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31번부터 40번까지 다 먼저 채점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지난번에 조금 더 남았던 거 그것까지 해가지고 빈칸을 끝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어요. 일단 331번에부터 채점 10개 먼저 하겠어요. 주소 같은 경우를 미리 좀 내가 답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 숙제하고 보고 내가 채점을 했는데 아직까지 빈칸을 좀 많이 틀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틀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잘 맞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계속 같은 방법을 내가 강조를 하니까 그 방법을 써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들으면서 저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구경을 하고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물론 어휘의 문제도 있고 배경지식의 문제도 있지만 글을 읽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걸로 좀 내 방법을 자기 걸로 좀 이제 체득해서 또 자기만의 방법을 갖다 거기서 또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331번에 내용들 보면 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인데 일단 가볼게요. 시점을 1, 2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 2 그 다음에 35번 가세요. 2, 5 그리고 5, 4 그 다음에 이제 끝이죠. 39번에 5, 4까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10개 앞에 것까지는 이미 이제 전에 오답 횟수를 들었으니 오늘 10개만 일단 순서 보면 이렇게 5개를 썼었고 성준이는 4개 하린이는 5개요. 그 다음에 서인이는 4개 오케이 4, 5, 4, 5 4개 5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실력 발휘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할 때는 좀 더 차분하게 할 때는 이보다는 좀 더 정답률을 높여줘야 실제 다다음 주죠. 이제 한 열흘 남았죠. 오늘 이제 25일이니까 8월 25일이니까 31일까지이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한 이제 열흘 남았는데 이제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대로 점수를 받으려면 조금 더 열흘밖에 안 남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조금 더 오늘 한 번이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9월 모의에 대한 이제 대비 수업이 이제 2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모의까지 기회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더 실력을 갖다가 아마 단기적인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또 그동안의 잘못된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323번부터인가 4번부터인가 324번부터 324번이에요. 2번부터 4번부터 진행할 건데 오늘 채점한 건 아니지만 4, 5, 6 중에 오답이 있을까요? 5, 자 5번, 6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좀 건드려가지고 이게 약간 접촉 때문에 그래 접촉. 잭이 접촉이 자꾸 보는 시간이 지나면 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4, 5, 6에서 한 오답이 없는 거죠? 5번 있어요? 오케이 5번 두 분이고 24번에 해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어요. 왜냐면 또 이제 프린트가 이전 프린터 보니까 또 이제 없기도 하고 그런 면들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진도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석을 해준 걸 갖다가 위주로 내가 물어보더라고. 24번은 그냥 건너뛰기로 하겠어요. 25번 갈게요. 자 갈게요. 좀 이것도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구성 기술인데 think of, 생각해보라는 거야. 네가 너의 스타일인데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모르지않을 거예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죠. 엑셀러레이터가 가속 장치고요. 브레이크는 감속 장치겠죠. 그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너의 스타일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브레이크도 뭔가 능력기를 갖다가 잘 멈추는 걸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런 커브를 회전을 하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에 이런 곡선 도로를 달릴 거 아니야. 이런 기술을 갖다가 마스터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배운다는 거야. 근데 뭘 배우냐면 when to let go가 저버리다, 떨쳐내다, 버리다의 뜻이에요. 떨쳐내다, 버리다.
뭐 옛날에 뭐 그 겨울왕국이었냐 레이고 있잖아요. 레이고 가버리형 가버리형 이런 것처럼 버리다 저버리다 떨쳐내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ccelerator를 가속 장치를 버린다는 건 밟는다는 거야, 놓는다는 거야. 놓는다는 거야. 밟던 accelerator를 갖다가 발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and how hard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 두 가지를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커브를 갖다가 도는 회전하는 그 기술을 마스터하고 있을 때는 천천히 배우게 되는 거야. 운전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때쯤이면 악셀레이터에 손을 떼야 돼.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발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때쯤이면 브레이크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밟을지.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그런 카트라이더 그런 이제 게임이라도 해보다 보면 악셀 밟고 그 다음에 뭐 곡선이라든가 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브레이크 밟고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 커브가 곡선이 다 다르죠. 곡선마다 이제 곡선이 더 뭐라 그래야 돼? 가파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무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variability 가변성은 가변성인데 네가 학습을 하는 동안 배우는 동안 경험하는 그 가변성이 보장해 준다는 거야. variability 이 단어 한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뭘 보장해 주느냐? 네가 지금 이제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뭘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 적절한 시기에 브레이크도 필요할 때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강도. 근데 뭐에 대한 어떠한 네가 맞닥뜨리는 네가 encounter 맞서게 되는 그러한 곡선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있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 커브가 곡선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그 다른 다양한 가변적인 variability는 이따가 정리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갖다가 이제 배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the condition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조건들이 이상적이라는 거야. 근데 왜 이상적이냐면 because 네가 즉각적이고요. unambiguous 이것도에 대해서 ambiguous는 일단 뜻만 모호한인데요. unambiguous니까 분명한 확실한이 되는 거죠. 모호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합시다. 최근에 이걸 한 적이 없어요. 모호하지 않는 그러한 피드백을 갖다가 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you go around a bend 이 밴드도 커브와 마찬가지로 굽어져 있는 곡선이에요. 도로가 굽어져 있을 때 그 굽어져 있는 도로를 도울 때마다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이상적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한 문장 더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얘기해볼게. The mild reward는 적당하고요. 부드러운 보상은 뭐냐? 편안한 회전이에요. 네가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 대단한 보상은 아니야.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회전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mild punishment 적절한 보통의 처벌. 네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적당한 처벌은 뭐예요? 이러한 자동차를 다루고 핸들링 하는데 어려움을 겪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알겠어요? 브레이크를 잘 밟게 되면 좋은 점이 생기죠? 회전이 편안하고요. 안락하고요. 안전운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잘못 밟으면 처벌은 처벌인데 대단한 처벌은 아니고요. 보통의 처벌이지만 차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잘못 밟게 되면 차가 이제 뭔가 이제 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근데 뭐 한다라면 이런 처벌이 생기냐, 퍼니시먼트가 생기냐면 네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너무 세게 밟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강하게 밟지 않은 경우에 이런 처벌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동차 운전을 갖다가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고3들을 위한 글이잖아요. 운전을 갖다가 아직까지 면허를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안 했겠지만 자동차를 갖다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학습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조건이 이상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러한 곡선을 이런 이제 뭐예요? 이제 굽어져 있는 도로를 그런 커브를 갖다가 만날 때마다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운전이 편안하고요. 잘못 밟으면 그 자리에서 핸들링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서 이 반대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내용 나왔잖아요. 근데 the situation that face harbor pilot이에요. harbor pilot이 배를 이게 항구잖아요. harbor가.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이런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도선사가 뭔지 나도 이제 도선사라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아는 사람들이 도선사가 없으니까
배를 운항할 때는 망망대해 바다를 운항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거나 인천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아래에는 뭔가 수심이 얕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암초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물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곳은 피해야 되고 어느 곳은 물살이 빠르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도선사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버 파일럿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커다란 배, 이러면 됐다. 배를 갖다가 머뉴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면하는 상황은 no less regular, 덜 규칙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기술은 훨씬 더 어려워요. 뭐하기에? 획득하기에. to acquire. 근데 무엇에 의해서? 단순한 경험에 의해서 획득하기는 훨씬 어렵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어렵냐면 because of 뭐 때문에? long delay. 아주 긴 지연이에요.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긴 지연이냐면 between A and B, 행동과 그들의 인식 가능한 결과 사이의 긴 지연 때문에 단순히 경험으로 획득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아직까지 빈칸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대성어기가 나왔어요. 자동차 운전과 그 다음에 조선사는 조선사가 뭔지 몰라도 뭘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상적인 이유는 뭐예요? 반응이, 피드백이 즉각적이고요. 분명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밟았네, 못 밟았네 가 그때그때 배운다는 거야. 오케이? 운전 몇 번 해보면 브레이크는 내 차가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도 브레이크가 좀 느낌이 달라요. 몇 번 해보다 보면 이 정도에서 눌러야 되는 거야. 이 정도에서 떼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의 경우에는 도선사가 뭔지 몰라도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도 규칙적이긴 해요. 배를 운전하는 게 불규칙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기술이 획득하기 어려운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배에서도 제동장치를 밟았을 때 배가 끽 서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물 위로 움직이니까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멈추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레이터를 갖다가 가동시켰을 때 행동과 그 눈에 띄는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long delay, 긴 지연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결국 니네도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바로바로 성적에 반영되어지면 공부가 편해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살짝 안 했더니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 학원 다니면 안 되구나. 근데 공부라는 것도 직접적이고 분명한 평가가 바로 안 나타나죠. 한참 뒤에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잘 모른다는 거야. 알겠어요? 성질한테 이제 졸기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배를 운전하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밑줄을 친 게 보이죠? 왜 이렇게 이런 기술을 배우는 조건이 이상적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둘 사이에 긴 지연이 있으니까 내가 있을 때 이게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뭘 잘못한 거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불분명해지는 거지. 애매해진다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밟았나? 아니면 너무 늦게 밟았나? 너무 세게 밟았나? 근데 잘 모르겠네. 다 한참 뒤에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문장을 가볼게. 그러니까 솔직히 뭔가 대조관계라든가 역접이라든가 A, B라든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이상적인데 여기는 어려운 이유가,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를 찾으려고 하면 피드백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여기는 지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whether 이런 전문가가 intuitive expertise, 직관적인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죠. whether 이러한 전문가가 운전자든 도선사든 배를 운전하는 직관적인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을지 없는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이제 whether에 주어면서 depend이 나왔잖아요. 본질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자, as well as가 나왔죠. 뒤에 여기가 B가 나오고 여기가 A죠. as well as 충분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운전도 많이 해봐야 돼. 배도 많이 몰아봐야 돼. 그러한 충분한 기회, sufficient opportunity 뿐만 아니라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 그 평가가, 그 결과가, 아웃컴이 들어가도 돼요. 아까 자동차 운전에서는
immediate하고 unambiguous한 피드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배를 운전할 때는 눈에 띈다는 게 분명하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아웃컴. 얘는 피드백이 있고 얘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면은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지금 목이 있죠 우리 강의실에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원래 열면 목이 없다 이제 좀 딱 선선해질 것 같으니까 목이 등장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 차이가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냐 보려고 노력하면 보인다니까 이상적이다 어렵다 왜 그럴까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긴 지연이 아예 피드백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참 뒤에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수능 보고 대학을 다 떨어져 봐야지 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피드백과 아웃컴이 길면 안 돼요 바로바로 immediate하고요 unambiguous 해야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오케이? 보기를 보겠어요 자 보기에 이게 두 분이잖아요 몇 번 갔을까요? 오답자가 전 3번 3번 2번 3번 이번에 지식 그러니까 인스트럭터가 강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보조 안 나왔어요 옆에서 이제 그런 운전 연수 같은 거 할 때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 안 나왔어요 3번에 회복은 회복인데 숨겨진 재능을 회복이 아니라 리커버리가 아니라 디스커버리구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다 이거는 많은 훈련과 함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몇 번 가야 돼요? 5번에 가야 돼요 여기서 피드백에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면 피드백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답도 아니에요 왜냐면 피드백이 뭐가 필요해? 퀄리티 피드백의 질이 좋아야 돼요 피드백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봐봐라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어요? 피드백이 어때야 돼요? 스피드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애매하면 안 돼요 이게 퀄리티죠 이게 스피드고 이게 퀄리티인 거야 그렇죠? 선생님 답 보고 껴 맞추는 거 솔직히 나도 배울 때 그런 적이 있어 답을 알고 껴 맞추면 누가 틀리냐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읽을 때 여기랑 여기에서 피드백까지를 갖다라면 우리가 뭐 이제 완벽하게 빈칸을 풀 때 다 기대하고 뭐 요약 정도는 그게 가능하지만 빈칸을 쓸 수가 없잖아 그 정도까지 근데 껴 맞춘다기보다는 보기를 본 다음에 보기가 이게 답이구나 이래서 답이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알고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답이 왜 이게 답인지 정도는 이제 납득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숨겨져 있지만 자동차 운전하다가 배가 나왔을 때 어려워지는 이유 long delay 때문에 그러니까 어휘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걸 또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하고 넘어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이거 너무 많은데 일단 ambiguous를 먼저 정리하고 variable는 뒤쪽에 또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ambiguous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4개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또 이제 많이 했던 건데 내가 이제 단어 정리에다가는 아직까지 등장을 이제 소개를 시켜줄 알았기 때문에 모호한 불분명한 이 ambiguous가 된 거죠. 그 다음에 obscure 다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vague, obscure, ambiguous 하나 더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난 오히려 이 단어가 좋아요. equivocal이라는 단어도 불분명한 뜻이에요. equal에서 나온 거거든. equal 똑같으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명확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equal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불분명한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equivocal이라는 단어는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너네 이걸 equal처럼 느껴야지 하지만 모호한의 뜻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위에 거 3개보다는 아래 거 하나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걸 몰라도 뜻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가 더 영향력이 커요. 자 6번 또 이제 한번 가보겠어요. 준선이 지난번에 뭘 틀렸지 내가 이건 지난번에 결석이었기 때문에 내가 몰아서 이제 그 다음 거고요. 일단 우리 앞에는 우리 것끼리 자 또 가볼게. 320번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나왔던 소재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지문 말고 다른 데서도 나왔던 소재예요. 가볼게. 아주 빽빽한, 긴밀한, 타이트한 유대, 관계. 우리가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형성하는 그러한 타이트한 유대가 본드가 유대와 결속이라는 뜻 정도를 알아야 돼. 옆에다가 내가 써줄 정도는 아니고요. 본드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본드가 붙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제가 채권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는데 유대와 벌써 우리가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형성하는 그 타이트한 유대관계 결속이 양쪽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두 가지는 중요한 거야. 세 가지부터는 안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나오면 two ways든 both ways가 나오면 중요한 거야. 왜? A, B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기술이 우리 자신의 expand, 확장, 기술이 우리 자신의 확장이 될 때조차도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 기술의 확장이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오면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 왜냐면 두 가지인 거 맞잖아요. 뭐가 뭐의 확장이 되는 거야? 기술이 우리의 확장이 되기도 하죠. 근데 또 뭐가? 우리가 기술의 확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가지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할만해. 뭐냐면 목수가 그의 망치를 손에다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오직 그 손을 뭐 하기 위해 사용하냐면 망치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내가 내 손 있잖아요. 우리의 손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근데 내 손이 망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망치를 든 상태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왼손으로 먹으면 되지. 근데 이 손의 범위가 좁아졌죠. 얘는 이제 망치를 드는 순간 망치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대가리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손은 그래서 손이 오히려 도구가 되는 거야. 망치가 도구 아니었어요? 해머가? 근데 이 네일이라는 게, 손톱이라는 게는 못이라는 뜻이 있죠. 솔직히 이런 걸 모르면 좀 깝깝하죠. 우리 이제 고3에서 이런 거 갖고 정리하기 힘드니까 못을 파운딩, 내리치거나 못을 뽑기도 하죠. 망치 뒷부분을 못 뽑기도 해요. 이러기 위한 우리의 손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예시, 목수가 나왔죠. 두 번째, 한 군인이 비노큘러라는 게 쌍안경이에요. 안경이 아니라 쌍안경은 근제, 쌍안경 아니죠.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둘이 달려있는, 유리가 둘이 달려있는 눈에다가 쌍안경을 댔어요. 그러면 그는 오직 뭐만 볼 수 있냐면 렌즈가 그에게 보도록 허락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야, 쌍안경은 뒤에 나오는데 내가 또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쌍안경을 갖다가 낀다고 해야 되나? 내 눈에 대잖아요. 그러면 시야의 거리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겠죠. 먼 걸 보기 위해서 쌍안경을 쓰거든. 근데 얘네도 느끼겠지만 시야의 폭이죠, 폭. 너비는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옆에 안 보이잖아요. 끼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 쌍안경의 렌즈가 그도록 그에게 보도록 허락하는 것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눈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야 범위가 길어는 지지만 그는 오히려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블라인드가 되어요. 안 보여요. 오케이? 등잔 밑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냥 뭐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나오는데요. 니체는 어려워요. 니체를 알려면 안 되고요. 철학자 니체가 그의 타자기를 가지고 니체가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특히 좋은 설명과 예시를 제공해줘요. 빈칸의 예시를 제공해줘요. 어떤 빈칸이 있어요? 보스웨이즈예요.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망치의 망치입니다. 목수의 망치와 그 다음에 군인의 병사의 쌍안경이죠. 그러면 니 책에 있어서의 타이프라이터, 타자기가 그거죠. 그렇죠? 니 책에서의 그 도구인 타자기가 이 타자기를 가지고 겪었던 경험이 특히 중요한 예시. 어떤 방법? 보스웨이즈. 두 가지의 방법. 그러면 다음 문장, 해석이 여기 없죠. 다음 문장 좋은데. 나돈이가 튀어나오니까 뭐 문법적으로 도치되는 거 봐야겠고요. 철학자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뭘 상상해? 이런 그의 타자기를 나와 같은 무언가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감지할 수 있어요. 그가 마치 뭐처럼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가 돼? 그의 타자기가 그의 생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기를 사용하면 글씨를 갖다가 쓰는데 물론 내 손글씨보다 타자기 글씨가 좀 더 명확하고 정자로 그 폰트에 맞춰가지고 잘 나오겠지. 근데 타자기를 사용하면 뭔가 내 행동이 내 손이 마치 타자기가 되는 것 같이 약간 이런 식의 영향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봐봐요. 내가 이제 글을 어떻게 읽는지. 자, 우리의 도구가 있어요.
다음에 신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있어요. 오케이? 봐봐요. 심지어 이런 기술이 바로 도구죠. 이 기술 바꿀게요. 이제 그러면 기술이 우리 자신의 확장이 될 때조차도 우리는 그 기술의 확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양방향의 뭐야? 도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반대로 우리 신체도 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거꾸로 갈까? 신체가 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도구도 우리 신체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못을 받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져요? 축소되어져요? 그러니까 능력이 못 받는 능력, 그 다음에 망원경을 쌍안경을 쓰게 되면은 멀리 보는 능력은 확장되어져요? 축소되어져요? 확장되어져요. 그렇죠? 타이프라이터를 쓰면 솔직히 손글씨보다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도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신체 기능이 어떻게 되죠? 축소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망치질밖에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범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니체에 있어서의 타자기도 타자기를 쓰면 그립 타이핑이 빨라져. 근데 타자기를 쓰는 순간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타자기가 된 것처럼 이 양방향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니체의 이 설명도 우리 도구와 우리 신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바로 보스 웨이지. 예시가 세 군데가 나왔잖아요. 망치 예시, 그 다음에 쌍안경의 예시, 그 다음에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예시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보기를 그냥 이거는 할인이가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요. 1번에 기술이 이그저트라는 단어는 챙겨주시다. 행사하다, 발휘하다, 가하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도 기술을 갖다가 활용하지만 이 기술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축소되어지는 면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단어 하나를 또 정리해 드리겠어요. 먼저 내가 여러분이 뭐 틀릴지 몰라갖고 각각 독해마다 괜찮은 단어를 다 이제 생각해보거든. extension이라는 단어예요. extension. extend가 확장하다기 때문에 extension도 명사형으로서 확장이고요. 쭉 적어드릴게요. expansion. 이것도 확장이에요. 확장, 확대가 되고 팽창, 확장, 팽창. 익스텐션과 익스펜션을 구별하는 책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고 둘 다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반대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contraction. contract가 계약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축하다의 뜻이에요. 수축. 그래서 extension과 expansion은 확장과 팽창이고요. 그의 반대인 contraction은 수축이고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intention. intention과 intention 이런 것도 구별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intention은 강도, 세기, 얼마나 센지 이거고요. 얘는 intent, 의도 이 뜻이에요. 뭐라 내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조금 더 몇 개를 더 추가시켜서 정리해 줄 테니 여러분 일단 이 정도 들어주시면 뭔가 헷갈릴 만한 것도 있으니까 이거 정리했구나.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화요일 정도에 보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이보다 더 이제 변화율이라든가 몇 개를 더 추가할 거면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 걸리니까 요 정도만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더 자세히 실어드리겠어요. 오케이, 요 정도 어디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닌가? 내 거가 내 문제가 37, 8, 9, 12 이제 저거 어디지? 37이죠. 37, 8, 9, 12 아마 한 페이지이죠. 역시 이쪽에 오답 있어요? 7번하고 10번. 너는 9번이고요. 9번, 10번. 그러면 7번 한 분, 9번 두 분, 10번 두 분. 9번이 또 좋아요. 7번, 9번, 10번. 7번, 9번, 10번. 9번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7번 먼저 한 문법 간 다음에 7번에 자, 두 문화가 접촉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문화적인 아이템을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접촉을 했어요. 컨택트를 했죠. 그랬을 때 모든 문화적인 물품들, 품목들을 다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교환하고 어떤 걸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뭐가 있게 돼요? There would be no cultural differences.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 세계, 오늘날의 세계에는 문화적 차이가 어떠한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실전은 아니라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니네들 이때 대신 뭘 가리키는 것 같아?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만약 그것이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라면 이 세상에는 오늘날 문화적 차이라는 건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대신 가리키는 건 뭐 할 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교환할 때, 교환하지 않을 때. 교환하지 않을 때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미국 문화에서 언어도 교환하고 음악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교환할까? 스포츠도 교환해? 그러면 양쪽 문화가 같아져요. 모든 걸 다 교환하면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세상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가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exchange 한다. exchange.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그래 이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걸 교환해 안 해? 안 해. 근데 교환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차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법이죠. war, would. 실제로는 교환을 안 하니까 문화가 다른 거야.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교환하는 대신에 오직 작은 숫자의 문화적 요소만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퍼져간다는 거야. 알겠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교환되어지고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문화만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현대사회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외국 거 보고 외국 해외 여행 다니고 근데 똑같은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일부만을 교환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which cultural item, 어떤 문화적 아이템이 받아들여지는지, 미국 것 중에 우리가 뭘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 아이템의, 그 품목의 용도와 compatibility 내가지고는 그냥 말을 할게요. compatible.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전에 적었던 거예요. compatible. 내가 이거다가 적어줬던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양립 가능한, 호환 가능한 적어줬어요. 어떤 문화적 아이템이 받아들여지는지, 수용되어지는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두 가지예요. 그 아이템의 용도와 양립 가능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의 양립 가능성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특징과의 양립 가능성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미국은 물론 정중한 표현이 있지만 존댓말은 없잖아요. 영어에는. 그렇죠? 그러면 정중한 존댓말이 없다는 건 사용하기에는 좀 편리하죠. 그렇죠? 윗사람 아랫사람 같은 거 몰라도 나이 같은 거 몰라도 말하는데 걸림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반말한다는 건 기존의 문화적 특징과 양립 가능성, 호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싸정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쓸모는 있거든. 효과적이에요. 편리하고 위아래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나이 안 물어도 되고 뭐 몇 년생인지. 근데 우리의 문화와는 호환, 양립이 뭐야?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가능성. 그러니까 쓸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의미가 좋은 문장인 거야. 해석이 시켜볼 거야. 이제 이번에 까먹어가지고. 오케이. 다음 문제 갖다가 할인이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할인이 거 맞죠? 이게 전건데. 그치. 전숙제인데 내가 또 아까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시켜버리네요.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폐색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남성용 염색약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가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없다?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it's not likely, 그죠? 뭐 할까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용 머리 염색인데요. 다이가 염색 염료잖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 회색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디자인되어진 그러한 남성의 그러한 머리 염색약은 퍼져나갈 가능성이 적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 시골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사람의 지위가 elevated 상승되어져요. 지위가 올라가요.
근데 어떤 경우에 나이가 나아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위가 상승된다는 건 머리가 까만 게 좋은 거야, 하얀 게 좋은 거야? 그치, 하얀 게 좋은 거야. 그렇죠? 늙어서 뭐가 좋아요? 나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긴 하지만 여기는 오늘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가요.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머리를 검게 하는 염색약은 이쪽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죠. 그것 때문에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까매지면 오히려 무시당하니까요. 오케이? 심지어 빈칸조차도, 빈칸이 뭐 할 때? 일치해요. 그 사회의 필요와 일치할 때조차도 There is still no guarantee,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받아들여질 보장이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할 때에도 우리가 문화적 품목이 받아들여지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뭐예요? 양립 가능성과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쓸모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립 가능성. 그러면 머리를 검게 하는 건 만약에 이제 쓸모는 있지만 컴패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빈칸이 사회가 필요한 거야. 이 사회도 이런 게 필요해. 그럴지라도 그 기술이, 그것이 그러한 그 빈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예시 하나 더 들어간 다음에 답 찾아볼게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사용한다? 미국의 관습적인 단위를 사용해요. 그 예시가 인치라든가 피트라든가 야드라든가 마일이라든가. 인치라는 단위가 있다는 거 알죠? 2.54cm, 그 다음에 피트가 30cm 같은 거, 야드가 90, 마일이 1.6kg예요. 미국만의 단위죠. 이제는 영국도 이거 안 써요. 미국만 영어 쓰는 거예요. 뭐 파운드 쓴다거나. 근데 이러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는 메트릭, 미터법이에요. 미터 시스템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요. 근데 비록 뭐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하는 것이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세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미터를 쓰니까 더 효율적으로 서로 인터페이스, 접하다, 서로 마주하다, 접하도록 가능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 미국 문화가 미터법을 받아들일 때 쓸모는 있어 없어. 미터법을 받으면 다른 문화들과 더 접촉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쓸모는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컴패터빌리티. 자기들은 이미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부딪히잖아요. 미터 쓰다가 인치 쓰다가 헷갈릴 거 아니야. 오케이? 결국 이 자리는 뭐가 들어와요? 쓸모는 있죠. 쓸모는 있는데 그 쓸모가 미국이라는 사회의 필요성과 일치할 때조차도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뭐 때문에? 컴패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쓸모는 있지만 컴패터빌리티가 한 번 더 쓸게요. 컴패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쓸모는 있어도 컴패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애들도 한참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요즘에 또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미터법 바꾸자. 외국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다가 워낙 미국이 잘 나가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약간 미국이 다른 경제들과 이제 소통이 필요할 때는 그냥 유럽과 얘기하고 또 이제 아시아랑 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없고 야 우리가 짱인데 걔네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약간 이렇게 돼버려갖고 우리 이제는 쓸모도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래도 비등비등할 때는 쓸모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건 아니죠.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 컴패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단문의 보기였잖아요. 1번에 categorization 분류, 나누는 거, innovation 혁신, investigation 조사 연구, observation 관찰, specification 구체화, 특징이라는 뜻도 있죠. 구체적인 특징이죠.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인치에서 미터법으로 넘어가는 게 쓸모가 있지만 이 이제 호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쓸모가 있다는 게 더 나은 발전이죠. 혁신과 같은 발전이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이해되겠어요? 약간의 좀 약간 배경식도 좀 필요한 이제 근데 앞쪽에 논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품목이 받아들이려면 쓸모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기존의 특징과 양립 가능성 함께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까지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단어를 갖다가 할 게 없어서 건너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328번 우리 없었죠? 여기서도 단어를 하나 한번 넘어갈게요. 29번을 볼게요. 29번이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29번은 봐봐라. 이걸 먼저 할까? 아니야. 내가 이거부터 해주세요. 내가
이거는 고의 독해에서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예전에 고의 거부터 나랑 수업했던 사람은 물론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날 거긴 해. 근데 어딘가 좀 잔재가 있길 바라긴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랑 한정은 없어요. 근데 이 소재가 좀 좋아요. 여기다가 조금 필기를 배경식을 필기를 해드릴게요. 영어로 써드릴게요. intellectual 이제 영어로 알아야 되니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얘기예요. intellectual 지식의 property 재산 right 권리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도 알려드릴게요. 뭐요? 지적상권. 좋은 소재예요. 자주 등장하는 좋은 소재예요. 지적상권. 지적상권은 일단 대표적으로 한 5가지가 있다고 나도 배웠었는데, 아니 뭐 물론 독해니까 이제 그건 내 상식이고, 독해니까 2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페이턴트라는 게 있고요. 페이턴트.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페이턴트가 특허고요.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재산권이 뭔지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재산은 재산이지만 직접 재산이 아니죠. 그건 물적 재산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직접 재산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창작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직접 재산이죠. 그러면 특허는 뭘 보호하는 거죠? 발명품을 보호해요. 그렇죠? 발명품. 뭐 삼성에서, 애플에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 특허권이 부여되는 거야. 저작권은 뭐죠? 예술작품이죠. 음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냥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지시고요. 이제 독해에서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지적 재산권은 항상 대조관계가 나와요. 어떻게 대조관계냐면 사익을 보호하는 것과 공익을 보호하는 걸로 2가지가 나와요. 이 2가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나오면 대조관계가 나오겠구나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사익적인 거냐, 공익적인 거냐. 그래 이제 너희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내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가고요.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자라고 해요. 발명가나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건 사익 쪽이에요, 공익 쪽이에요? 사익 쪽이에요. 그렇죠? 네가 훌륭한 걸 만들었으니 너를 보호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가 된 거죠. 결국 발명가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사익적 요소가 되겠어요. 예술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잖아? 그러면은 이제 작곡가한테 돈이 가요. 얼마 가지 모르겠어요. 500원 중에 10원 가려나? 근데 물론 졸라 쌓이니까 이제 맨날 또 통장에 막 이제 그런 가수들은 통장에 막 돈이 찍힌다잖아. 이제 대한 뭐 저작권 협회 그런 데서. 그러면 그 노래라든가 그 발명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아직 창작을 못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공익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이 2가지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를 한다면 내가 조금만 더 덧붙일 거야. 얘들아, 우리가 도덕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익과 공익이 충돌을 하면은 뭘 더 보호해야 된다고 일단 배우긴 했어요. 그죠? 공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행복. 그죠? 한 명만 보호해가지고 얘가 재벌되는 것보다는 같이 쓰릴 거 아니야. 근데 저작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결론은 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발명을 하고 누가 창작을 했는데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쓸 수 있으니까 인류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같이 공짜로 사용하고 막 갖다 쓰면은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발명을 안 해요. 열심히 평생 동안 했다가 남이 다 가져가버리면 뭐야? 남 좋은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명을 하니까 문화의 발전이 없어요. 노래를 작곡해봤자 다 갖다 쓰고 다 느껴버리면 뭐하러 하겠어요? 다 숨기지. 숨겨놓고 내 것만 나만 즐기지. 남한테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균형이에요. 근데 항상 글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저작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공익적인 거죠. 침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막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일로 시작하면 끝은 어디가 일로 끝나요. 근데 저작권이 지나치게 과보되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일로 끝나요. 그렇죠? 야, 50년, 100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대조관계에서 물론 결론이 2개를 균형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1로 시작했으면 1로 끝나고요. 1로 시작하면 1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배경식을 갖다가 알아두면 글이 굉장히 쉬워져.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중요한 게 요 지문이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자, 요거 이제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니니까 이거 필요하다 이거. 직접 지난번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면 글이 쉽게 읽혀. 가볼게요. 아주 좋은 글이에요. 봐봐요. 연구개발. 근데 무엇에? 씨앗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오랫동안 공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활동이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씨앗이라는 건 일반적인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왜? 먹는 거잖아. 결국 첫 문장에서는 공익 쪽이라는 거야, 사익 쪽이라는 거야. 공익이라는 거야. 왜? 불만 주면 안 되니까. 씨앗을 연구 개발하는 거는 공적인 영역이고요. 정부가 관여해. 정부가 신경을 쓰는 거야. 그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식량 확보를 위한 거니까. 근데 그러나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스토리를 알면 다음은 사적인 사익이 나오겠지. 사적인 자본이 뭐하기? 씨앗 생산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씨앗 생산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막 투자가 오는 거죠. 사적인 자본.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씨앗 생산을 지배하게 된 거야. 차지하게 된 거야. 뭐로써? 하나의 경제 분야로서. 그래서 뭘 만들어버리냐? Creating an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적인 split, 분리.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분리냐? Between the two aspects of seed nature, 씨앗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측면, 또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의 분리를 갖다 인위적인 분리를 만들었어요. 일단 creating 뒷부분은 건너뛰고 그러나 다음에 여기 economy, 경제 분야가 됐다라는 거. 공익적인 거야, 사적인 거야, 사익적인 거야? 사익적인 거야. 왜? 경제 분야, 씨앗을 개발해서 돈 벌자는 거지. 투자해가지고 돈 벌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씨앗의 본질의 두 가지 측면이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게 이제 이걸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해서 어떤 역할,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제품으로서의 역할, 요게 되겠어요. 결국 역할인 역할인데 어떤 역할? A, B는 여기다 잡을게요. 롤과 롤의 병렬이죠. 요 엔드가. 뭐 그건 알잖아. 근데 내용적으로는 생산의 수단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자체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로 쪼개어졌다는 거죠. 요 내용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두 개를 나눠봐. 씨앗이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고 씨앗 자체가 하나의 상품과 제품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과정은 속도를 얻었어요. 빨라졌다는 거야. 근데 뭐 한 다음에 하이브리드 브리딩 이란 메이즈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예, 콘이에요. 콘. 근데 이제 품종이 좀 다르대요. 이게 멕시코 콘가 몰라도요. 옥수수의 하이브리드 혼종이죠. 혼종의 발명 이후로 속도를 얻은 거예요. 1920년대 후반에.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옥수수 씨앗은 재배되어진 씨앗은 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과라든가 수박도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그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개량을 하잖아. 그러니까 순수 혈통은 없어요. 장점을 뽑아가지고 하이브리드 혼종을 만들죠. 하이브리드가 섞여 있다는 거 알죠? 혼종 이런 거. 순종이 아니에요. 혼종이에요. 좀 모이죠. 그래서 회사인데 그 씨앗을 갖다가 이러한 뭐예요? 이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이 혼종이래요. 혼종을 판매하는 회사는 뭐 할 수 있다? 그 뚜렷한 parent line 모계 혈통. 그러니까 이제 씨앗도 품종도 혈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혈통들을 뭐 할 수 있다? 농부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어요. 얘들아, 자기가 개발했는데 농부들한테 그걸 다 줘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면 숨겨야지, 감춰야지, 비밀을 숨겨야지.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곡식은 어디에 수치에 알맞지 않느냐? 씨앗 저장, 씨앗 보관과 다시 심기에 알맞지 않다는 거죠.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왜냐면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재가 중요해가지고 니네 수박 먹었어요. 그러면 수박에 씨가 있죠. 씨 없는 수박도 있긴 한데 그 수박 씨 있잖아요. 까만 거. 너네 집 앞에 아파트 마당 같은데 들판에다가 그 씨 심으면 수박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맛있는 수박을 만들었는데 이래 갖다가 심어서 나잖아? 안 팔리겠죠. 모두가 그걸 다 심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워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먹는 과일에는 사과씨든 또 씨가 뭐 있지? 또 이제 사과씨 아니면은 뭐 참외씨든 호박씨가 아니라 수박씨든 심으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장하기도 며칠 지나면 썩어. 바로 심어야 돼. 그리고 그거 갖다가 수확한 다음에 다시 심는 것도 알맞지가 않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농부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거야. 자기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조합이 뭘 보장해 주냐면 농부들이 빈칸을 해야 된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결국 이 조합이 뭐다? 힙과 이 두 가지 조합, 농부들로부터 이 혈통을 갖다가 격리시키고요. 그리고 이 곡물이 다시 심고 보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조합이 뭘 보장해? 농부들이 빈칸해야 된다는 걸 보장해요. 얘들아, 그러면 농부가 좋아지겠냐 나빠지겠냐? 농부 입장에서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어떤 면이 유리한 거야? 지금 농부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농부가 발명하고 창작했어요? 아니죠. 이 회사가 씨앗을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그걸 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자신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농부들에게 격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지네가 만든 씨앗은 농부가 오케이 이번에 샀으니까 다음번엔 내가 이걸 심어야지. 근데 안 돼. 알겠어요? 농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조합이 농부가 안 좋아지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소재적으로 더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마지막 가볼게.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작권법, 저작권이라 페이턴트죠. 특허법의 익스텐션 확장. 특허법이 확장되었죠. 근데 뭐로써? 오직 유일한 지적재산권법으로서, 지적재산권 도구로서. 근데 어느 쪽으로? 이러한 씨앗의 품종의 영역으로 특허법이 확장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확장이 익스텐션이 주어입니다. started. 뭐랬다? 점점 더 증가하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이런 사적인 씨앗 회사들에 대한 점점 시장이 커진 거예요. 결국 사적인 씨앗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익이에요, 공익이에요? 사익이죠. 특허법이 확장되어지니까 특허 보호를 잘하다 보니까 얘네가 돈을 많이 벌었죠. 시장이 더 커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농부는 뭔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심은 다음에 다시 심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답 풀고 나서 내가 좀 더 추가적인 요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일단 답부터 봅시다. 자, 이건 좀 두 번 틀어서 같이 해볼게. 1번 buy more seed, 더 많은 씨앗을 사야 돼요. 근데 매 계절마다 회사들로부터 그 회사로부터 더 많은 씨앗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사용해요. 근데 전보다. 그 다음에 3번 개척을 하는데 지네가 농부가 시장을 개척해요. 식량 생산품을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에 효율성을 증가시켜요. 식량 생산을 위한. 그 다음에 5번에 방법을 찾는데 시골 공동체 사회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다시 심지를 못하는 마이너스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몇 번 가야 돼요? 1번이죠. 매 계절마다 씨앗을 사야 되는 거죠. 왜? 다시 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었다고 해도 그 씨앗을 모아가지고 또 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 계절마다 씨앗을 구매하는 결국 공익이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익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러는 거죠. 오케이. 자, 봐봐.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문제 풀 때는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 한 번 더.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나 사적 자본이 씨앗 생산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씨앗 생산을 차지하고 점령한 거야. 경제 분야로서. 그러면서 인위적인 분리가 생겼어요.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씨앗의 본질의 두 측면 사이에 그 두 가지의 인위적인 분리가 무엇과 무엇?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씨앗과 그 자체가 씨앗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봐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누가 사익적인 거고 누가 공익적인 거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씨앗은 생산의 수단일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사익인지 공익인지 아니면 씨앗 자체가 제품이지 라고 하는 게 사익인지 공익인지
하나씩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 논리가. 오케이? 조금의 생각을 하시고요. 씨앗은 상품이다. 아니면 씨앗은 생산의 수단이다. 당연히 이 생산은 뭘 생산하기 위한 거겠어요? 씨앗을 통해서 음식, 식량이 되는 거죠.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박 씨를 먹는 게 아니라 수박 씨를 통해서 수박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을 통해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하는 어떤 품종의 씨앗 중에서. 근데 그 씨앗 자체가 상품이라는 관점도 있다는 거죠. 이걸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품종의 그 씨앗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힌트 다 온 것 같아. 자, 상품이 사이기예요, 공익이에요? 사이기. 얘가 사이기. 특히 씨앗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씨앗, 씨드의 경우에는 씨앗을 상품으로 본다는 건 그 씨앗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수단으로 본다는 건 야, 씨앗 개발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게 공익이에요. 요 논리까지 갖다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이거는 조금 필요합니다. 지적한 거는 이거 갖다 내가 정리제에다 어떻게 넣어줄지는 좀 그렇긴 한데 뭐 대충만 해도 기억나겠죠. 지적장권이랑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서 거기도 실어올 테니까 우리가 약간 내용적인 것도 문법적인 것도 거기에 담아둘 테니까 이런 소지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으니까 알아주세요. 이거 알면 굉장히 글이 쉬워진다니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어도 지적장권과 시작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신다고요. 하나만 더 할까? 330번. 오케이. 이거 하나 더 하자. 여기까지 하는 게 뒤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뒤에 10개, 오늘 중으로 40분까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니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앞에 거 하면서는 기억 못했는데 이게 2016년 수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330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쉬워요.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독해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도 그때 이제 수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 수업 방식도 또는 독해 방법도 발전을 한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거의 물론 앞에 것도 대조관계죠. 공익과 사익. 근데 이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다음은 그냥 A, B로 가야 되는 거였어. 뭔가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이것과 이것의 대조관계를 찾아서 이 독해법이 요것 때문에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에요. 여기 기출 중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됐던 질문들 가볼게요. 일단 처음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처음 방식이 옛날 방식이 우리가 원래 그냥 읽는 방식이에요. 봐봐라. 월트 위트먼 유명한 사람이에요. 월트 위트먼이라는 사람이 그레스 리브즈 오브 그레스 프레이 잎사귀라는 걸 썼을 때 쓰기 전까지 오래전까지 그냥 막 읽을 거야. 시인들은 뭐했다? 그들 자신을 명성에 접근시켰어. 뭔 소리야? 그냥 읽으니까 뭔 소리야? 호레이스와 페트라크와 셰익스피어와 밀턴과 키튼까지인데요. 4명은 몰라요. 1명은 알아요. 셰익스피어. 뭐하는 사람이요? 작가죠. 나머지도 작가겠죠. 왜?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니까요. 얘네가 다 희망했어요. 뭘 희망했냐? 시적 위대함이 그들에게 뭘 부여한다? 일종의 earthly, 세속적인 이 모토너티, 불사.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이게 독해가 되려면. 그러니까 예전 방식이지만 단어는 알았죠. 그때는 상대평가를 쓰니까. 세속적인 불사를 그들에게 부여하기를 희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트먼도 비슷한 신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신념이냐? 수백 년 동안 세상이 그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길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 방법이네요. 그러나 그러니까 중요하죠. To this ancient desire, 페이지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대의 욕망에다가 그는 새로운 명성의 의미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예전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너네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예전 방식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졌는데도 독자들은 단지 not simply 시인의 작품에만 관심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끌려요. Be attracted to 어디에? 그의 성격, 개성의 위대함에 끌린다는 거죠. 단어를 너무 막 까고 있나? 그 다음에 그들은 너의 시 속에서 vibrant, 생동감이 있는 생생한 문화적 성과를 봐요. 그리고 한 개인인데요. 개인이 뭐예요? springing from, 뛰쳐나와요. spring이라는 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샘물처럼. 근데 어디부터?
책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개인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엄청난 tremendous 엄청난 카리스마와 어필 매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뛰쳐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out of the political realism 정치적인 유세예요. 유세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정치 집회에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하는 거 있죠. 당마다 나가고 이제 선거운동할 때 정치적인 집회와 그 다음에 선거적인 퍼레이드. 근데 그게 뭐예요? 잭슨이 아메리카를 갖다가 마크했던, 표시했던 그런 정치적 집회와 선거적인 퍼레이드로부터 위트만은 시적 명성을 규정했어요. 정의했어요. 뭐와 관련해서? 군중, 무리와 관련해서 정했어요. 자, 그 명이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시인들은 그들의 영감을 어디로부터 찾았어요? 시의 goddess, 여신으로부터 찾았어요. goddess가 여신이죠. 여자신. 여신. 시의 여신으로부터 그들의 영감을 찾았어요. 근데 위트만의 시는 추구했어요. 빈칸을 추구했어요. 자, 그 다음 in the instability 불안정 stability 불안정 미국 민주주의의 불안정 속에서 명성은 어디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celebrity 유명인사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celebrity 유명한 사람.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rejoice 기뻐해요.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뻐하느냐? 그 시인과 그의 작품 속에서 기뻐하는 정도까지 유명인사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 처음은 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정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신이 나오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읽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다르게 읽었어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바꿔야 돼. 얘네가 바꿔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 수능에 이 정도 안 나와요. 올해 수능에 이 정도 안 나온다는 건 내가 너무 그랬는데 이만큼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역대급이에요. 지금 올해 나온다고 해도 이건 역대급 문제예요.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를 만한 글이 솔직히 니네가 지금 아까 이런 좀 쉬운 글들도 잘 못 푸는 이유가 글읽기에서 이 방법을 안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이 방법을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가 나오면 빈칸 중에 이건 틀려도 돼. 솔직히 이 정답률이 20%, 그러니까 20%보다 아래일 거야. 그 당시에는 20몇 %였는데 지금은 10몇 % 떨어질 거야. 왜? 절대평가니까. 애들이 영어 실력이, 영어 공부 시간이 더 줄었어. 예전에 정말 줄었어요. 지금은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근데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 방법은 내가 보여드려야 되잖아. 봐봐요. 다시 한번. 단어는 대충 잡아드렸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위트만 이전에 시인들은 뭐 했다? 그들 자신을 명성에 접근시켰어요. 오케이? 그러면 위트만과 그 이전의 시인들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어야 돼? 몰라? 봐봐요. 호레이스와 페트라크는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 셰익스피어까지만 할게요. 셰익스피어는 시적 위대함이 그들에게 세속적인 불사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어요. 근데 위트만은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세상이 그의 시를 갖다가 같이 깨어줄 거라는 거. 그러나 이 고대의 욕망에다가 페이지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에다가 그는 새로운 명성의 감각을 더했다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얘기하고 넘겨요. 봐봐. 너네 이 정도 알잖아. add 적을 필요 없어요. a to b죠. 뜻이 뭐예요? a를 b에 더하다. 오케이? 근데 이런 문장을 굉장히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써요? 얘네다가 to b a 몇 번 알려줬죠? add to b a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때의 to b를 문장의 앞으로 끄집어 내버렸어요. 쥐 멋대로 쓰면 끝나니까. 그러나 그러나부터 잘 봐야지. 그러나 이러한 고대의 욕망, 페이지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에다가 그는 새로운 명성의 감각을 더해줘. 오케이? add가 보이죠? to가 여기 있죠? 그러면 뭐가 a예요? 저기에 따르면 어디? A new sense of fame이 A고요. 그러면 ancient desire가 B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나는 바꾸겠어요. 뭐요?
고대의 욕망을 A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의미의 명성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A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B를 추구했던 사람? A. A를 추구했던 사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위트먼 이전까지는 시인들은 자기 자신을 명성에 접근시켰어요. 얘가 A인 거예요. 그러면 이 셰익스피어는 뭘 희망했다? 시적 위대함이 그들에게 세속적인 불사를 제공해 줄 거라고 희망을 했죠. 시적 위대함. 내가 시를 잘 쓰면, 얘들아, 셰익스피어 우리 여전히 알고 있죠?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얘 영원히 살고 있죠.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알겠어요? 왜?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시가 살아있잖아요. 시적 위대함이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 얼굴 우리는 몰라요. 그의 시의 위대함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위트먼도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세상이 그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길 거라는 비슷한 신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비슷한 신념이니까 A요, B예요? A요. A를 가지고 있어요. 위트먼도 A는 있었어요. 근데 그 A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B를 더했다고요. 그래서 원래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A에다가 B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독자들은 단지 시인의 작품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not simply, not only, not simply. 그러면 시인의 작품이 A예요, B예요? A. A예요. 작품이 A예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다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 독자들은 어디에도 끌린다? 그 시인의 성격적 위대함에도 끌린다는 거야. 성격적 위대함은 A가 된다, B가 된다. 이게 B가 된다는 거야. 결국 원래 시인들은 시를 잘 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위트먼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요즘은 그렇잖아. 또 노래만 잘해서 어때? 뭐 이제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시 속에서 이 생생한 생기 있는 vibrant 막 움직이는 생생한 문화적인 성과를 보고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개인은 개인인데 엄청난 카리스마와 매력을 가지고서 책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개인을 본다는 거죠. 책에서 뛰어나오는 개인은 A야, B야? B예요, B.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을 생각하는 거야. 아, 매력 있어. 누가? 시인이. 아, 카리스마 있어. 그래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정치 얘기가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좀 약간 말이 많았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잭슨이언 어레카가 뭔지 어떻게 하냐. 나도 몰랐죠, 당연히 이거 나왔을 때. 나 이거 찾아봤어요. 이 잭슨이언 어레카가 요즘엔 이 잭슨 무슨 잭슨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인데 인기 끌어가지고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 결국 이 사람의 정치적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 아니 개인의 인기. 약간 트럼프 같은 느낌이에요. 트럼프 같아. 트럼프가 내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대통령 된 거잖아. 그렇죠? 옛날 미국 대통령 중에도 배우도 있어요. 도널드 레이건인가. 하여튼간에 배우가 미국 대통령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최초의 미국 대통령 중에 배우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죠. 근데 봐봐요. 위트먼은 시적 명성을 무엇과 관련하여 대중과 관련하여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은 A요, B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시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성을 규정했죠. 내가 인기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독해는 진짜 어려운 독해니까 봐봐요. 다른 시인들은 그들의 영감을 어디서 찾아요? 시의 여신으로부터 영감을 찾아요. 시의 여신은 A야, B? A가 되는 거죠. 그쵸? 어쩔 수 없다니까. 선생님, 시의 여신이 왜 A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줘? 다른 시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시적 영감. 뭔가 갑자기 시적 착상이 떠오르는 거야. A에서 영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위트먼은 어디서 찾았겠어요? 이 자리에 A가 들어야 돼, B가 들어야 돼? B가 들어야 돼.
그걸 뭐다? celebrate.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유명 인사 A예요, B예요? B예요. 그냥 읽어서는 못 푸는 문제를 그 당시에 출제가 돼서 크게 한번 이 변동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 정도의 급은 안 나오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방법을 연습하는 데서는 난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B를 내가 다 준비를 했지만 눈으로 딱 보는 거 시 자체가 아니야. 시인이야. 시인의 성격, 개성, 그 다음에 카리스마, 매력, 그 다음에 대중과의 관계, 그리고 유명인사 이런 것들. 이 사람은 물론 시를 열심히 썼겠지만 내 자신이 대중들에게 호감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오케이? 보기를 보세요. 1번에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의 refuge, 피난. 자, 위트만은 대중의 관심을 원했던 사람이야, 거부했던 사람이야? 원했던 사람, 관종이야, 관종. 그러니까 내 말로. 그 다음에 시적 순수성,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시적 순수성을 추구했다. 시적 순수성은 A야, B야? 이거 A잖아. 시 자체. 그 다음에 문학 그 자체에서의 불사. 문학 그 자체로 안 죽는 거야. 문학 그 자체는 A야, B야? A. 그 다음에 approval, 인정받는 거야. 누구로부터? contemporary,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동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이게 A야, B야? 이게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정치는 잘못 나온 거예요. 정치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도 그러니까 이 잭슨이랑 워레카가 이게 진짜 좀 잘못된 약간 그거였는데 정치도 정치적인 신념과 역할이 능력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걸로 출제가 나온 건데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번이 가장 뜬금없으면서도 5번을 걸러내기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A들이 났을 때에는 대중들로부터의 그러니까 그 동시대인들로부터의 인정 요걸로 답을 갖다가 간다는 거죠.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글 갖다가 읽는 연습을 갖다 내가 다시 한번 뭔 말인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 저는 그냥 쭉 읽고 풀었더니 맞췄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우리가 막히는 문제는 그냥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조공개를 찾으려고 해야 돼. 그런 글들이 특히 대조공개가 있다는 거죠. 어휘정리가 아무것도 안 해갖고 내가 이거 좀 그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뭐 할까? 이것만 좀 할게요. 이거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모터이라는 단어도 너네는 알아두세요. 모터 죽을 운명의 말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말이 이 모터리 된 거죠. 아이를 붙여가지고 얘는 뭐야? 불사신이잖아요. 불사신 죽지 않는 거. 이거는 쉬운 단어지만 이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 earthly라는 단어가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earthly가 땅이라 했어요. 땅, 지구, 땅, 세속적인 건 뭐지?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secular 이게 세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말 sacred 그 다음에 divine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얘는 신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우리한테 쉬워져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반대말인가요? sacred와 divine은 신성한 거고요, 고귀한 거고요, 우아하고 품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좋죠. 어떤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죠. 세속적인 건 뭐예요? 약간 하찮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거죠. 이건 신적인 거고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이걸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얘들아 돈은 세속적인 거야 신성한 거야?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우리의 실질적인데 도움을 주는 거. 그렇죠? 아파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가치라든가 뭐 믿음이라든가 뭐 희망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대조공이긴 하지만 너무 또 이걸 마이너스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가 이것만 알려주면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서로 반대말을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잘 썼다가 하겠어요. 이제 지난번에다가 이제 오늘 건데 만만치 않죠. 근데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정말 뭐 9월에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깜짝 놀랄 거야. 애들이 이렇게 못 푸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 게임에서는 11월에서는 안 낼 가능성이 있다. 한번 9월에 내볼 가능성은 있어요. 간보려고. 앞에도 바로 나올게요. 예.